먼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externality를 번역한 말인데요.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란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영향이 사회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진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영향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 효과가 경제학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각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소비돼야 되는 가장 적절한 양, 그 시장 균형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외부 효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생산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주변에 분진, 소음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입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 디벨로퍼에게 비용으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주택의 가격에는 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때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요. 돌려 말하면 외부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 중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산을 하다 보면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주변의 지역에서 고용을 늘리게 된다든지 또는 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로나 대중교통과 같은 인프라가 공급이 된다든지 하는 게 그 사례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역시 또 생산된 주택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급자에게 이익이나 손실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 이것을 생산의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서도 이런 외부 효과는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어진 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주택을 소비하는 모습이죠. 이때 주택을 아주 잘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그런 소비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주택 자체가 동네를 밝게 하는 그런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질 겁니다. 반대로 주택을 아주 더럽게 관리하고 시끄럽게 생활하고 그렇게 주택을 소비한다면 주위에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겠죠. 이렇게 주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그 주택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때 소비의 외부 효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가 시장 균형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경제의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소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런 소비의 외부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 편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공급 곡선은 지금 S와 같은 모습인데요. 수요 곡선은 DP로 표시된 저 그래프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DP는 퍼스널한 차원에서의 디맨드라는 뜻입니다. 저 재화와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런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경제를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을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DP보다 상단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DS에서 S는 소셜의 약자를 쓴 겁니다. 이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을 생각해 보면 DP의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더 높은 가격에 수요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균형점은 이 S인데 실제로 그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상태는 이 P이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경제를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량이 균형점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런 역할은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량을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쓰는 조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베네핏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급자에게 또는 수요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의 점으로 이 시장의 균형이 이동하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이 외부 경제를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에 대해서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이제 그런 정부의 정책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죠. 그 이유 중에는 이 외부 경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택을 자가 소유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커지고 행태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소비의 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이번에는 소비가 아니고 생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산의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비용들을 고려하면 그것의 바람직한 균형점은 훨씬 적은 수량인데 이것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그 균형점을 찾아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제조업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면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그렇게 사회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제품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싼 가격에 이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맨드 커브는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개별 기업의 서플라이 곡선, 역시 퍼스널의 이제 약자입니다. 서플라이 곡선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비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QP라는 양만큼 PP라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외부 불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인 공급 곡선 SS는 SP보다 훨씬 상단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외부 불경제를 고려한 공급 곡선은 이 EX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분산돼서 재화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바람직한 시장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이탈하게 되는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EP에 있는 점을 ES로 역시 또 옮기는 것이 이제 중요한 숙제인데 그 역할은 역시 이제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적으로 QS 이상은 생산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그거보다는 이제 가격을 주로 많이 건드리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부담금을 이제 부과한다든지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입은 피해를 해소하고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수량이 줄어들 거니까 거래량이 이제 그런 영향을 함께 보는 거죠. 이렇게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매기는 그런 이제 조세나 부담금을 피구세, 피구비언 텍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해를 유발하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다 하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코즈의 정리라는 겁니다. 이제 코즈의 정리는 직접적으로 피구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대신에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는 그 주체들에게 권리관계만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면 이제 그들 간의 거래에 의해서 시장은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찾아갈 수 있다. 저 ES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제 코즈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 공해를 배출하는 제조업체가 있다면 그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공해 없이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재산권으로 잘 정의를 해서 그걸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면 공해를 배출해야 되는 제조업체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를 이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해서 세금을 매기고 수량을 통제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재산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의 거래만 확실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면 저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이론이 코즈의 정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외부 효과는 이 세상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서 조금씩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생산이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는 흔하지 않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는 어느 정도는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외부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은 명확합니다. 저런 현상과 작용에 의해서 시장은 균형점을 이탈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저 부분을 잘 치유하는 게 우리의 숙제다 하는 걸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경제 사례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러니까 저 건물은 중동 지방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호텔인데요. 그 모양이 아름답고 뭐 아주 고급스럽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건물이죠. 저 위에 보면은 요 동그란 게 헬리콥터 착륙장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조그맣지만 위에 올라가서 보면 상당히 넓은가 봐요. 저기서 이제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도 하고 타이거 우즈가 와서 골프 샷도 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워낙 화제성이 높다 보니까 저 호텔 자체의 영업도 상당히 잘 됐겠지만 이 두바이라는 도시 전체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바이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저 호텔을 내가 자지는 못해도 한 번은 보고 와야 되겠다. 저 앞에서 인증샷 한번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런 수요의 관광 수요의 창출 뭐 그런 것이 아름다운 건물이 이 사회에 미치는 외부 경제의 한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